두 번째는 달릴 준비를 끝난 건조기입니다. 왕년에요. 산업재해 시동이 다시 걸리는 건지 이 건조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조기 하니까 뭐 세탁기 관련주인가 생각하실 텐데 이제 이게 아니라 조선기계건설, 이른바 건조기로 이렇게 좀 불리는 섹터들 얘기입니다. 긴 시간 침체를 겪었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이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저는 9월 달 미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뭐 건설 경기 같은 경우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또 이 금리가 한 번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온기가 좀 옮겨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높은 당선 확률을 아직까지도 좀 유지하고 있죠. 이게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랑 선거 구조가 다른 게, 지지율을 따지면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한 몇 퍼센트밖에 안 높은데 이건 선거인단 선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지난번 힐러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보다 2%더 투표를 받았지만 선거인단에서 밀렸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선거인단 투표다 보니까 지지율하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그러면 이제 일기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번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기 정책을 그냥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크게 본다라면 결론적으로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이런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전 오바마 정부 대비해서 5배 이상의 뭐 인프라 투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도 리쇼어링 정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전 정부 대비해서 5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투자 기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젤렌스키가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우리 빨리 휴전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조기에 이제 끝난다라면 뭐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재건 기대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 또 굴삭기 같은 기계 장비 쪽, 그리고 또 에너지 쪽이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 대선 트럼프 당선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고, 러우 휴전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트리플로 쫙 모아지니까 이렇게 건조기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증시가 이런 혼돈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굳건하게 건설기계, 또 조선 업종이 굳건한데 장기 단기 모멘텀 좀 확인해 보고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본 부장님. 네.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선은 단기랑 장기 저는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맑음. 그래서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건 제일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건설과 기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기계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기계 쪽이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확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황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HD 현대 건설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리포트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시면 건설기계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다? 북미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이 치중되어 있었던 그런 건설기계가 미국 쪽으로 옮겨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 자체의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4분기 내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좋았던 이제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좀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재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게 됐을 때는 그때 만약에 펀더적인 부분에서 산업의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왜 주가가 최근까지 눌렸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 관련된 이슈 붙어주면서 건설기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로 보시는 게 맞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아졌죠. 물론 일부 기업들은
수주를 받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 국내 건설 경기가 물론 아파트 가격도 높아지고 했지만 건설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시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이라도 혹은 원전이랑 좀 엮여 있는 쪽으로 보신다면은 장기적으로 일부 볼 수 있겠죠. 원전 쪽으로 하면 지금 대우건설이 아마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엮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좀 이것도 후순위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이제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다면 조선주를 좀 토픽 산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안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수주량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항상 뭐 MRO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엔 수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HD 그룹주들이 조선 쪽에서 지금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조선업을 일단은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건설기계는 아마 좀 단기적인 측면으로 좀 트레이딩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조선주. 단기 장기 흐름이 모두 다 맑다, 좋다라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선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건설, 조선 그리고 기계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유 대표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사실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 쪽은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좋게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이제 재건 쪽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뭐 실제적으로는 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혜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막대한 돈을 쓴 건 미국이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혹은 뭐 해리스인 당선이 되든 뭐 이 재건 1000조, 1200조라는데 우리나라가 뭐 500조 수주하면 가만히 있겠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 게 얼마 됩니까? 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그 핵심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철도를 깐다. 그러면은 철도 차량 제작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좀 가져갈 수 있고 또 어쨌든 전선 깔아야 되잖아요. 그쵸. 변압기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겠죠. 또 통신 인프라, 그러면 또 우리나라 5G 뭐 기술력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뭐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뭐 이 재건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제2의 중동의 붐을 꿈꾼다. 이런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실적을 본다라면 결국 조선주, 지금 건설, 장비, 기계, 뭐 조선 쪽에서 본다라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주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최근에 많이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수주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실적 자체가 아직은 주가에 덜 반영되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기계 장비 쪽은 좀 한정해서 접근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좀 한정해서 좀 보고 조선의 호실적의 주가의 청신호는 계속 켜질 거다라고 해서 두 분 다 조선 섹터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이제 건조기 미 대선 결과의 주가 변동성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부분들의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부장님이 좀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신다면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있습니다. 있다. 너무 잘 봐요. 네. 좀 설명 부가적으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건설과 기계는 네. 앞서서 우리가 재건으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펀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대선에 뭔가 영향이 있으면 주가가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어야 재건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 쪽으로 계속 기우는지.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꼬꾸라지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과 정말 접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시나리오로 좀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선이 없을 때도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상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제 회사 기구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환경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어서 배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는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충분한 수혜를 계속 이뤄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섹터 자체가 지금 내리는 텐데 그렇다면 들고 계신 분들에게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 대선이라는 활활 타오르는 이 감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있을 때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만약에 딱 꺼졌어요.
식었어요. 그럼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또 전략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건조기 관심주, 그러면 유 대표님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STX중공업, 하나엔진, GS건설, 그리고 하나오션 등 굵직한 종목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하나엔진. 자, 유창희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쭉쭉쭉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서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뭐 국내 조선사들 수주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신조선가가 이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싸게 배를 건조하게 된다라면 또 엔진 쪽이라든지 기자재 쪽으로 또 주문을 제작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주문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현대는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현대 엔진 자체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엔진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하나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의 어떤 안정적인 매출 증가 꾸준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엔진 시장에서 세계 4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도 엔진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디젤 가스 발전 관련해서 선도 주자고요. 또 세계 최초 이중 연료 저속 엔진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지만 계속 우상향 기조는 이어간다. 그래서 어저께 급등을 좀 했었죠. 어저께 한 12% 정도 급등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14,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기간 조정을 주더라도 충분히 신고가 행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2만 원 정도 목표가 조금 룸을 높이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보고 계시고 14,500원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좀 지금 하나엔진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조 현상이 좀 좋게 나타날 거다라는 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에 대한 이야기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다른 또 하채영 본부장님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원픽주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HD 그러니까 현대 사무중공업을 좀 포커스로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주가 뭐 압도적입니다. 일단 올해 목표치 이미 채웠고 작년에 200%가 넘게 채워졌죠. 그래서 수주 잔고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조 중에서 가장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펀더를 기반으로 이제 수주량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부가에 반영되는 내용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선종도 상당히 고부가선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무중공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최신식 이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의 좀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너무 높아 보이지만 월봉상으로 보면은 별로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조선업 사이클 나왔을 때 다들 아시죠? 2007년, 8년, 그리고 9년, 10년 정말 이제 조선 없으면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그런 해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수주량들, 지금의 조선가들 앞으로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도크가 좀 차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긴 하지만 선종이 좀 달라지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랠리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랠리까지 쭉 여러분들 관심주로 지켜보시면서 이어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두 분과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